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페이스 리프트된 소렌토, 더 뉴 소렌토 중에서도 디젤 모델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에 크렐 사운드 빼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휠은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후반, 그러니까 거의 뭐 5천만 원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4W도 들어가 있고 옵션을 다 넣었으니까 비싼 건데, 사실 소렌토는 이렇게 풀옵보다는 제가 본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적당한 옵션,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평생은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옵션 한두 개만 넣으셔서 타시는 게 가장 베스트, 가성비도 챙기면서 가심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풀 옵션의 소렌토를 타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사실 외관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조금 뭔가 호불호가 있을 법한 그런 송풍구, 그런 것들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좋고, 또 이제 CCNC, UI라든지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것들이 좀 변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시인성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디젤을 타냐, 사실 하이브리드를 가장 먼저 타보고 싶었는데 차량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소렌토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2.2 디젤은 시승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젤을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상용을 제외하고는 승용 디젤은 진짜 오랜만에 타거든요. 마지막으로 탔었던 게 거의 폭스바겐? 아무튼 진짜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되었는데 요즘 차들은 사실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게 거의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디젤을 타니까 내연기관은 이런 맛이지, 너무 좋다, 재밌다, 운전의 재미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에는 뭐 요즘 뭐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훨씬 더 빠르기는 빠르죠. 속도만 본다면은 그런 차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과거 디젤에 비해서는 이렇게 반응이 빨라지긴 했지만 약간 뭔가 굼뛴 것 같으면서 이 최대 토크가 금방 터지거든요. 참고로 이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는 175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는 타입이에요. 43토크가. 근데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1700이 금방 넘어요. 지금 밟았거든요. 밟으면 그냥 바로 이제 2000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 구간에서는 늘 always 최대 토크를 뿜고 다니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솔린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이런 데에서 느끼지 못했었던 이 기름 냄새가 진득하게 나는 그런 파워, 이 자동차 본연의 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와, 운전의 재미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에 또 톨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도로 홈이 있을까요? 있다. 이럴 때는 또 뭐 비교적 노멀하게 가줍니다. 크게 시끄럽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에도 금방금방 최대 토크가 금방금방 터져줘요. 제가 이 소렌토 디젤을 거의 2박 3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뭐 부모님도 태워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먼 길을 갈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소렌토 하면은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승차감이라든지 뭐 가속감 등등 성능 면에서 평준화 이상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이거 그래도 거의 5천만 원짜리 하는 차다, 이것도 이제 새 차라 가지고 좋으니까 한번 타봐라 해서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워드리고 이제 장거리를 갔었는데 웬걸 어머니가 야, 이거 비싼 차 맞아? 뭔가 미묘하게 덜커덩거림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노면 약간 다리 홈 있거든요. 요게 안 느껴지진 않아요. 안 느껴지진 않는데 조금씩 올라오는 타입이기도 하고, 특히 1열보다는 2열에서 조금 더 뭔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를 제가 1열에 태워드렸어야 되는데 2열에 태워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정숙도 등등이 가솔린 차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묘하게 좀 시끄럽다라고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2박 3일 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좀 거슬리는 소음들이 많다라고 느껴졌고, 승차감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계속 타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덜커덩거림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18인치 사양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승 중인 소렌토는 20인치입니다. 18인치하고 20인치하고의 간극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 더 뉴에 비해서 승차감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부들부들하다,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한다, 대신 부들부들한 만큼 둔턱을 넘었을 때 잔여 진동을 많이 가져간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렌토는 그 방향성과 반대입니다. 조금 더 탄탄해졌거든요. 도로 이음새를 갈 때에도 자꾸 도동 도동 하고 올라오고 뭔가 이 노면을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기는 해요. 읽어주고 있기는 한데 둔턱이라든지 방지턱 그런 것들을 넘어갔을 때에는 충격을 빠르게 슉 하고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잔여 진동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장거리라든지 오래 차를 운용을 했을 때 산타페보다는 그래도 소렌토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1열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열은 이렇게 좋게 느껴졌던 승차감이 좀 옅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현재 코너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 구간에서 선의 능력은 굉장히 노멀한 수준이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진짜 노멀합니다. 현재 제가 4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륜이라고 특별히 뭐 코너링이 날렵해지고 그런 거는 크지는 않은 듯 합니다. 판매율을 보면은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가 과반수 이상입니다. 보통의 소렌토를 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 터보 가솔린, 마지막으로 제가 타고 있는 2.2 디젤 순입니다. 사실 요즘 디젤 차를 신차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조사에서도 디젤을 빨리 단종시켜버리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산타페는 디젤 모델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게 디젤이 안 좋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친환경, 디젤 규제 때문에 디젤을 안 만드는 것이지 그게 또 기간이 유예가 됐거든요. 원래는 2025년 이후로부터는 디젤 차량 판매가 금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2030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7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디젤 차량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내연기관이 종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젤 차량을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디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높은 연비와 좋은 토크잖아요. 근데 연비가 정말 행복의 나라입니다. 현재 제가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해서 그런지 연비가 지금 리터당 16.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5km대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디젤이 하이브리드보다 잘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아직 시승을 못 해보긴 했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제가 진짜 막 발끝 신공으로 가고 거의 뭐 반반, 고속도로 반 아니면 시내 반 이렇게 갔을 때 연비가 20km까지 나왔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터의 출력도 조금 더 좋아지기도 했고 이 라이드라든지 이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제가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갔을 때에는 디젤이 더 연비가 더 좋게 나오고요. 나는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 위주도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은 하이브리드를 왠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도 출고되기가 거의 1년에 육박합니다.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출고되기가 2달에서 많게는 3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출고되기가 현재 아직까지도 11개월에서 12개월, 거의 뭐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도로에 신형 산타페보다 신형 소렌토가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형을 계약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있잖아요. 그 차량을 계약을 했는데 출고되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신형으로 그냥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에 볼 수 있는 차량이 신형 산타페보다 신형 소렌토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산타페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는 거의 400만 원이 비싸거든요. 가솔린에 비해서.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디젤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 비해서 170만 원 정도가 비싸요. 대신 연비가 정말 잘 나오다 보니까 연비를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가솔린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연비가 안 나오는 차를 타고 있거든요. 제 차는 리터당 거의 뭐 7km에서 8km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차를 맨날 안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뭐 촬영 갈 때도 타고 뭐 장거리도 가고 가끔 캠핑 갈 때도 타고 많이 탑니다. 근데 연비가 7km에서 8km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진짜 정말 많이 넣을 때는 제가 일주일에 주유소를 2번을 가요. 저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명 월요일날 주유를 했는데 금요일날 또 이제 앵꼬가 나가지고 주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진짜 연비 안 나오는 차량 타시는 분들은 제 말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신형 소렌토 가솔린은 아직 타보긴 전이지만 뭐 거의 산타페하고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이게 공인연비가 리터당 10km긴 하지만 실연비는 거의 뭐 8, 9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막 이런 거 좀 스트레스 받아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디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솔린 차량들이 차 가격만 봤을 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가 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은근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산타페 소렌토 가솔린 같은 경우는 2.5잖아요. 배기량이 2500cc이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거의 60만 원이 넘습니다. 66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낸 거 같은데 1년이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한다면은 가솔린은 이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갈 뿐 점점 더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랬을 때 진짜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그 구동력, 그게 이거는 가솔린이라든지 하이브리드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디젤차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이런 연비 안 나오는 가솔린을 산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제 내연기관이 종말하기 전에 디젤차를 한번 타볼 걸,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솔린 차들은 RPM이 8000rpm까지 있고 디젤 차들은 6000까지가 있거든요. 소렌토도 6000rpm까지 있습니다, 디젤은. 근데 거의 2000rpm 이상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스포츠 모드로 하고 풀악셀 밟았을 때 그때 한 4000rpm 정도 쭉 가다가 다시 또 이제 3000 아니면 2000 이런 식으로 저 rpm을 많이 써줍니다. 근데 이게 디젤차 같은 경우는 고 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기가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거든요. rpm이 적다고 해가지고 힘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최대 토크가 저 rpm에서부터 팍팍 터져가지고 오히려 밟는 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젤 차를 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높은 연비, 즉각 토크감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밟았을 때 디젤 차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웅 가는 가속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밟았을 때 부웅하면서 뭔가 이 진득한 파워, 구동력, 기름의 맛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대신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정숙도 면에서 가장 열세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이 엔진에서 오는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시끌벅적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제가 산타페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풍절음이 산타페에 비해서 좀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 지금 1톤 트럭 있거든요, 포터? 근데 뭔가 시끄러워요. 옆에 지금 정말 작은 소형 SUV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크게 들립니다. 이거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옆에 또 포터 지나가거든요. 뭔가 외부 소음 유입이 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쭉 고속 주행 위주로 해서 그런지 지금 연비가 리터당 1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19km면은 저는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연비를 계속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제가 이 소렌토 디젤로 정말 막히는 길도 가봤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연비가 리터당 한 12km 정도가 나왔습니다. 뭔가 가솔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자, 톨게이트를 하고 정차했다가 다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무거운 차체를 끌어올리는 구동력 이런 것들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4WD 4륜구동 차량에다가 풀옵션 그리고 20인치 휠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이 소렌토 디젤을 딱 탔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 이 차가 가볍지는 않구나. 이 차의 묵직한 무게감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차가 많이 무거워서 가속감이 둔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밟아보면은 너무 경쾌합니다. 너무 경쾌해요. 그래서 산타페와 소렌토를 디자인을 제외하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다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이 가장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능 면에서 소렌토라든지 산타페에 뭐 특별히 뭐 다르게 적용되는 기능이 없다고 했어요, 제조사에서는. 그래가지고 성능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차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푹신해요. 그래서 잠깐 탔을 때에는 뭔가 그랜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 이 차 좋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잔여 진동이 많이 남습니다. 머금고 있어요. 1열은 괜찮지만 뒷자리에 탄 사람은 계속 잔여 진동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멀미를 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소렌토는 굉장히 이 댐핑을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비교적 달크당거림이 조금 크게 계속 덜덜덜덜덜덜 떨리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잔여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고 나서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한 번 넘고 나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계속 두둥실 거리다 보니까 오래 지속이 됐을 때에는 승차감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의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서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 주행만 했을 경우에 소렌토 디젤의 연비는 리터당 지금 19.3km가 나왔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200km 정도 주행을 한 결과 실 연비는 14.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4WD 20인치 휠 사양치고 그래도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이 700km를 탄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차량의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시점은 약 2000에서 3000km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연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크게 다치진 않아서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운전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